네. 자, 양시장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코스피도 조금씩 0.2% 상승세를 조금씩 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거래일 월요일이죠. 어떻게 접근해 볼지 오늘도 이종복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 미국장에서 반도체가 좀 흔들려가지고 국내에서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양호하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괜찮다고 얘기해 주셨던 이 제약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전지하고 메타버스 쪽에서는 약간의 이제 이걸 차익으로 봐야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딱 화장품이 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미스터 진단 때에도 관련해가지고 LG 생활건강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 뭐 거의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외시장 혼조, 국내장 혼조라고 제가 해드렸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착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선물은 2포인트 가까이가 올라가고 있죠. 근데 종합이 지금 한 자릿수를 못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저게 왜 그런지 제가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저거 쿼드로폴 위칭데이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는 2022년도가 지속적인 하락장이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 쿼드로폴 위칭데이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스터 진단 시황에서도 그런 얘기 해줬는데 아마도 이번 주하고 CPI 전까지 치열할 겁니다. 수익률 게임 하느냐고. 그리고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수익률 게임이 지속될 것이냐 한 차례 추첨할 것이냐 요것만 판단하면 게임 끝나요. 그러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이 종목은 12월 만기일 이번 주 목요일이 지나면 2022년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2023년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2022년도 내내 하락했던 뭐 반도체, 그다음에 제약주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오늘 장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미국도 특별한 거 없고 밤새우고 새벽 4시에 축구 하나 있죠, 여러분. 예. 자, 그다음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요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스닥 시장 보시면은 그때 고용이 나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전히 300을 그냥 내리치더니 다 땡겨놨죠, 여러분. 근데 땡겨놓고 나니 올라갈 명분이 없으니까 눈치 보는 겁니다. 나스닥은 최소 5일 동안은 지속적으로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 그러니까 나스닥은 5일 동안은 상승 사이클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조건 5일 동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이클 자체가 상승 사이클에 걸리니까 밀리면 매수하면 먹는다라고 받아들이면 그게 100%. 그죠? 상승 사이클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에 걸렸는데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조정의 폭이 작아지고 하락 사이클에 걸렸는데 지수가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상승의 폭이 작아지고 상승 사이클에 걸렸는데 지수가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급등하는 것이고 하락 사이클에 걸렸는데 지수가 약세를 준다. 그러면 급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깔끔 명료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미국장은 사이클 자체가 한 5일 가까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 사이클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급락이 나오면 하방 경직성을 주는 그런 상태고 우리나라는 반대죠. 우리나라는 사이클 자체가 조정 사이클에 걸려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마켓텐 보시다 보면 답은 나옵니다. 그리고 제약, 화장품, 반도체 등 강세로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제약주인데 제약주는 뭐 구찌가 작아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이것도 제가 미스터 진단을 빌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녹십자. 그죠? 이거 질문한 사람한테 제가 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따라가시면 좀 그래요.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등 이쪽 바이오 섹터들 움직임이 좋고 지난번에 한올 삼천당 제약이 급등하니까 삼천당 제약은 고점에서 눌리죠. 이게 이따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추세 패턴의 중요성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 이런 위치에 있는 제약주를 매수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죠. 지금 올라가 있는 삼천당 제약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제약주 좋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인데 화장품은 중국하고 연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쇄 얘기 나오면서 저기 하는 건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활화가 됐다 치면 가장 많이 빠진 그죠? 그쪽이죠, 여러분. 화장품주가 안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로나는 결국은
그냥 생활화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화장품을 사는 게 맞는 거고, 아니야, 좀비 나올 수가 있어. 요새 뭐 좀비 바이러스 얘기 자주 나와. 이거 좀비까지 나오면 안 되잖아. 이래버리면 사면 안 되죠. 그럼 본인의 선택. 그러나 좀비는 말 그대로 2040년 정도에나 되지, 그게 뭐 2023년도에 좀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제약주나 어떤 화장품 관련주들은, 그죠? 상황에 따라 탄력이 좋고요. LG 생활건강 물어본 사람한테 숨도 안 쉬고 얘기했죠, 여러분. 요새 잘 가죠? 이거 화장품이고. 근데 반도체인데, 제가 일요일마다 공개방송 한다고 그랬죠? 어제는 그 인텔 뭐 방한 얘기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칩 관련주, 이번 주 적극 공략. 지지난주는 부잣집이라고 가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재벌집, 그죠? 재벌집은 이제 한물 갔고요. 이제 반도체 섹터가 제가 봤을 때는 제약주 다음으로 좋지 않겠냐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건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잘 안 쓴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냥 반도체면 그냥 반도체 관련주인데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익 IPS, 가끔 동진 세미컴, 그죠? 그 다음에 요새는 동부 하이텍을 좀 주로 자주 얘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쪽이 이제 EUV 관련주, 삼성전자 EUV 관련주와 뭐 파운드리 관련주 쪽이 이쪽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밥만 먹으면 얘기하는 징그럽게 안 가는 그 시스템 반도체 있죠, 여러분. 시스템 반도체. 뭐 한미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요런 종목들이 그런 과고요. 근데 이들 종목들은, 반도체과 종목들은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장도 지금 보면 지수가 급락하지 않으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고, 그 다음에 3나노 관련주 쪽은 칩 관련주가 많은데, 제가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한 것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요 넥스트 칩 진단 들어왔을 때 해줬던 얘기가 있고요. 요건 구찌가 작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주식은, 이것도 그냥, 이거는 제가, 그죠? 예, 이거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어쨌든, 3나노 관련주도 움직임이 좋고, 요것은 이제 미스터 진단에서 제가 진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장 쿼드러플 위칭데이의 눈치를 보면서 해외 시장의 눈치도 보고, 그죠? 단기 급등했던 LG 엔솔을 비롯한 이 2차 전지의 구찌가 굵은 주식들은 조종이고, 이쪽에서도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좋은 매수 자리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구찌가 굵고 고점에 있는 주식은 밀리는 거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에서 돌고 있는 쪽, 특히 화장품 관련주들이 도는 종목이 많죠, 여러분. 아모레도 그렇고 LG생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LG생활이 조금 더 유리하죠, 여러분. 뭐 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LG 생활건강까지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까지 따끈따끈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장 투자 전략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수인데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났으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야간 강연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한 부분은 옵션의 가격 구조. 아마 이 시간에 6월달, 7월달, 8월달쯤에 한두 번 정도, 몇 번 여러분들한테 한두 번 정도 얘기하고 지나갔던 그 가격 구조. 수요일 기준에 1.8. 그죠? 그 얘기 좀 제가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왜 그런지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옵션의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옵션의 가격이 비쌀 때는 그쪽 방향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수가 반등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나라가 어제 너무 많이 빠져서 반등을 주는 게 아니겠느냐 정도, 요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수급 및 포지션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이번 12월 달은 그냥 끝나지는 않겠지만은, 외국인들이 보다시피 320 콜옵션에 여기 뭐 11,000하고 만을 매도를 했죠, 여러분. 콜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그거 이상 못 가겠다라고 할 때 매도를 합니다. 풋옵션을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풋옵션은 317에 만 정도가 매도가 돼 있지만 315에 6천이 매수가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6천이 매도가 돼 있고, 저 밑에 확률은 떨어지지만 매수 매도가 반복되어 있죠.
이건 우리가 버터플라이라고 해갖고 이건 합성인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지수가 위로 세게 올라가는 건 막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폭락하는 것도 막아놨습니다. 그 막아놓은 자리가 305자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 다행이네요. 공개방송에서 했던 얘기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지지를 307에서 305를 준 게 11월 18일이죠, 여러분. 이미 쿼드러플 위칭데이의 판때기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던 겁니다. 그 상태에서 종합이 325를 준 상태에서 밀려 내려오니까 310 부근에 왔을 때는 하반기 음성이 좋죠. 오늘 장 보다시피 제목을 얘기 안 해줬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317 돌파, 315 중용, 315 지지, 요게 중요합니다. 317 돌파, 315 중요, 315 지지 중요, 요게 지금 방송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보다시피 막아놓은 지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풋옵션이라는 상품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콜옵션이라는 상품의 매도가 많이 나오면 딱 거기까지만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번 쿼드러플은 320 이상 세게 못 올라가고 그 다음에 310을 세게 깨지도 않는 눈치를 보다가 이제 뭐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가겠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움직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명분이 있는 주식이 움직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추세 패턴 중요하는데, 자, 이제 2022년도 몇 거래일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마켓텐에서 얘기해 드릴 때 보면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를 얘기하고 나면 반드시 추세 패턴 중요라는 얘기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우리 진행제도 한번 얘기했듯이 우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전기차를 한 코멘트만 드릴게요. 저쪽은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보다시피 지금은 제약주, 반도체, 그 다음에 화장품 이런 종목이 움직임이 좋다 이렇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역배열에서 바닥을 탈출하는 쪽이죠. 제약주로 얘기하면 삼천당 제약을 닮은 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보시면 오늘은 선익 시스템을 필두로 급락 조정이 나오죠, 여러분. 10,000원에서 25,000원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마주보는 고점에 부딪히다 보니까 부딪히면 이렇게 쭉 빠져 내려가는 거죠. 이게 추세 패턴이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제약주는 자, GC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8월 달쯤에 적산병으로 올라갔을 때 솔찬히 얘기하면은 이런 거 조정받아서 길게 보면 괜찮습니다라고 했던 주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은 이 시간은 종목 추천 프로가 아니다 보니까 제약주가 밀릴 것 같을 때는 뭐 GC셀 뭐 조금 밀릴 수 있어 보여요 라고 얘기하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뭐 굳이 이걸 뭐 하나서부터 10가지를 다 얘기할 수는 없죠,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든 이 주식 보시면 지금 다시 돌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 한번 트라이하면 계속 트라이하는 거예요. 완전히 추세 패턴이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제약주 섹터하고 화장품 섹터를 보면 완전히 그냥 뭐 잘못하다가는 부도 맞을 뻔했던 주식들이라는 그 패턴이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시스템 반도체 얘기를 해드리는데 사실 요거 한미 반도체가 제일 먼저 돌았어요, 여러분. 한미 반도체가.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지수가 320에서 325 쪽으로 만약에 반등을 줄 것 같다면 15,000원 넘어가는 거고 310 쪽으로 밀리게 되면 한 12,500원 수준이나 12,000원으로 밀리겠죠? 그럼 12,500원 수준에서 12,000대로 올 때는 저점 매수가 좋다. 이렇게 이 종목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것은 이 방송 뒤에 종합이 317을 돌파해서 위로 쭉쭉쭉쭉쭉 올라갈 때는 가는 거고 종합이 315 쪽으로 다 와갖고 비리비리 할 때는 하루 이틀 눌릴 때 매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장 참여를 하셔야 되죠. 이거만 익숙해지면 뭐 올 연말까지 CPI에서 고춧가루만 안 나오면은 뭐 문제될 게 없지 않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제가 추세 패턴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E&D는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하고 변동성이 작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다 보면 LG 에너지하고
이 포스코인데 제가 이 LG 에너지 한번 네크라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거 55만 원 지지 여부에 따라 여기서 돌면 이중바닥이고 깨지면 52만 5천 원이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여러분. 대형주는 지수가 밀렸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LG 엔솔을 관심을 갖고 싶으시다면 52, 3만 원대에 왔을 때 관심을 가지면 기대 수익이 높은 거고 55만 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았을 때는 장이 반등이 나오면 수익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살짝 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흐름을 좀 아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20만 원 초반이나 거기를 살짝 깼을 때가 타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같은 2차전지 섹터도 매수 타점이 다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마무리 해놓습니다. 네, 알차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추가 타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변동성 장에서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토마토TV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